했는데 사실 집토스 입사는 11월에 했었어요. 근데 시험이 이제 10월 말이거든요. 시험을 보고 나서 난 붙었다. 합격 네. 발표 나기 전에. 네, 합격 발표 나기 전에 그런 감이 있잖아요. 네. 난 붙었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집토스에 이제 입사 지원을 할 때 저는 예비 합격자입니다. 점수가 이미 합격점이기 때문에 저를 뽑으셔라 라고 얘기를 해서 믿었네요. 네. 집토스에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집토스 쌍문점 최보람 지점장입니다. 갑자기 또 조신하게 이렇게 바뀌셨네요. 쌍문 3동인데 3동하고 뭐 2동하고 여기 이제 건너가면은 창동이 또 있어요. 창동. 네네. 창동 쪽에 또 창동 이름은 창동인데 거기에 쌍리단길이 형성이 되어 있어서 그쪽에 맛집이나 뭐 이렇게 술집이나 젊은 친구분들이 그쪽에서 많이 이제 활동을 하십니다. 주로 그러면 활동하는 이 네. 바운더리가 네. 여기와 창동? 여기랑 창동도 있고 강북구, 뭐 도봉구 이렇게 좀 넓게 하고 있어요. 저희는 이제 서울 전 지역을 다 하려고 이제 부동산 규모를 좀 키우고 있다 보니까 이 쌍문점의 부동산 특징이라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쌍문 부동산 특징은 동네 자체가 여기가 형성되어 있는 이런 인프라라든지 요 공원이라든지 이런 거 대비해서 금액이 굉장히 저렴해요. 약간 이제 북쪽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근데 또 4호선 타고 조금만 내려가시면 거기 이제 뭐 2호선이라든지 우이신설이라든지 1호선 다 만나실 수 있고 지역이 되게 한적한데 뭔가 생활할 것들이 많이 있어서 동네가 서울이지만 네. 이 왜 드라마에서도 나왔었잖아요. 맞아요. 응답하라 1988에도 나왔었고. 여기 근처인가요 혹시? 네네, 이쪽 라인이에요. 어. 시장이랑 그쪽이 이제 촬영지라고 거기다 이제 길에도 써 있어요. 발 촬영지. 그리고 여기가 또 둘리 고향이라서 동네 가보시면은 둘리지. 네, 둘리 우이천 앞쪽에 이제 둘리 모형 같은 것도 있고 둘리 상점가라고 해서 이렇게 형성이 또 되어 있어요. 문화거리가. 연락 드리시라고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네. 핸드폰 2개 쓰시네요. 네, 제 개인 핸드폰과 회사에 이제 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 2개 있습니다. 전화 많이 올 것 같아요. 전화 진짜 많이 와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사무실의 대표 번호를 또 제가 받다 보니까 뭐 아침에 일찍도 오고 저녁에도 오고 전화는 많이 오는데 그게 또 저희의 고객분들이니까. 네. 하루에 한 몇 통 정도? 하루에요. 많이 올 때는 한 50통 정도, 50통 이상도 오고. 보통 뭐 민원이나 뭐 이런 좀 받기 힘든 네. 이런 전화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민원 전화도 있기는 한데 그래도 저도 이제 중개를 어느 정도 계속 했었고 기존에도 이제 서비스업을 했었다 보니까 뭐 크게 말로 다 거의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이면 준비를 한 번씩 해보셨을 텐데 네. 굉장히 되게 어렵잖아요. 그쵸. 어려운 직업이죠. 그죠? 네, 맞습니다. 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됩니까? 할 때 일단은 가장 먼저 시작하시는 게 아무래도 자격증 공부겠죠. 그래서 공부도 많이 시작을 하셔야 되고 일단은 이제 자격증 따면 끝이 아니라 공인중개사는 그 이후에 공부가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요즘 경제 상황이라든지 주변에 이제 정부 정책이라든지 하다못해 고객분들이 전세 대출을 받는 손님이다라고 하면은 대출 상품에 대한 공부도 많이 필요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자격증을 취득하는 게 이제 첫 번째 시작인 거고 그 이후에 공부를 아무래도 계속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1차 1차 시험을 보고 1차만 보고 이제 합격하시면 내년에 또 2차를 볼 수도 있는 그런 시험 제도인데 저는 1차랑 2차를 한꺼번에 봤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합격. 네, 한 번에 나 열심히 했습니다. 밖에 안 나가고 네. 얼마나 준비하셨어요? 6개월 정도 공부했습니다. 5개월이면 굉장히 짧은 기간 아닌가요? 저 일반적으로 최소 1년 안팎으로 준비를 많이 하시니까 5개월이면 사실 네, 조금 짧은 편이긴 해요. 하루에 그래도 한 13시간, 4시간 정도 계속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밖에 이제 약속 안 잡고 오. 계속 밥 먹고 공부하고 이제 인터넷 강의를 들었다 보니까 저는 학원 가는 그런 시간들도 좀 절약을 할 수 있어서 좀 더 집중하기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합격을 하고 나서 보니까 아 이게 참 중요하더라라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합격을 하고 나서 저는 조금 무서웠어요. 이제 부동산이 워낙에 요즘 뭐 부동산 10만 개가 있다. 이제 대한민국 치킨집보다 부동산이 3배 이상 더 많다라고까지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와중에 이제 뉴스도 많이 좀 위험한 것들이 나오잖아요. 뭐 기획부동산이네 뭐네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진짜 이게 제대로 된 직장인가? 그거를 찾는 게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그래서 제가 이제 들어와서 좀 열심히 열정을 불태울 수 있는 그런 직장을 찾는데 좀 시간을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대표되는 하루를 딱 집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출근 시간은 이제 원래는 정해진 건 10시부터 7시까지인데 저는 그래도 조금 일찍 나오는 편이에요. 이제 직원분들 오시기 전에 제가 그래도 사무실 불도 켜놓고 간단하게 청소도 하고 그래서 직원분들은 이제 중개에만 몰두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싶어서 저는 한 9시 10분에서 20분 사이 그때쯤에 출근하는 편이고 직원분들 오면 아침에 조회 간단하게 하면서 이제 전날에 있었던 중요한 공지사항이라든지 저희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뭐 이런 세무 내용이 나왔다 이런 거 알고 계셔야 된다 이런 내용들로 아침 조회를 하고 있고 조회 끝나고 나서 이제 매니저님들 이제 중개를 나가실 때 뭔가 메모리라든지 아니면 뭐 기타 정보 같은 것들 저한테 도움 요청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답변해드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대표번호 문의 같은 거 오거나 광고 전화 오거나 그러면 그거 받아서 또 이제 전달해드리고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본사에서도 주어진 개인 업무들이 있어요. 직원장에게 일이 동시다발적으로 막 생겨요. 정신없이 하루를 지내다 보면은 4시 되고 5시 되고 시간이 사실 어떻게 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근데 보통 이제 네. 그 고객들이 와서 네네. 그 집 보러 가잖아요. 네. 그걸 뭐라 그럽니까? 뭐 전문 용어가 있어요? 전문 용어라기보다 그냥 미팅 나간다. 이렇게. 미팅 나간다? 네, 뭐 방 투어를 한다. 어, 이렇게 많이. 얘기해요. 미팅 나갈 때 뭐 준비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까? 준비해야 할 상황들은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메모를 많이 갖고 있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부동산이 저희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타 부동산이 혹시 그 방을 계약했는지 안 했는지 임대인분들한테 먼저 확인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고 아, 집 나갔어요? 뭐 뭐 가계약 아직 됐어요? 남아있나? 뭐 이렇게 네네네. 확인하시고. 그쵸. 저희도 그거를 뭐 실시간으로 계속 콜을 할 수가 없으니까 만약에 이제 가는 집에 세입자분이 계신다라고 하면 그분의 퇴실 날짜와 내 고객의 입실 날짜가 또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사전에 조금 조율을 하고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해요. 그 집 보러 오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하루에 한 2집, 3집 정도 이렇게 보여주실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첫 집을 고르는 기준이 있습니까? 첫 집을 고르는 기준은 사실 이제 고객분들이 보고 싶어하는 방을 요즘에 보통 이렇게 찍어 오세요. 뭐 예를 들어 직방이나 아니 저희 지토스 사이트에서 저 이런 매물이 보고 싶어요라고 갖고 오시면 그거를 처음 보여드리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본인이 아무래도 제일 궁금했던 방이고 보고 싶었던 방이기 때문에 그거를 먼저 보여드리고 실제로 봤을 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작네 아니면 요거보다 깨끗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피드백을 주시면 거기 맞춰서 방을 보여드리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네. 저도 이제 결혼 전에 네네. 이렇게 그 집 보러 몇 번 다녔었는데 이게 그 스킬인지 네. 뭔지는 모르겠으나 네네. 이 집은 정말 바로 계약하지 않으면 이거 오늘 계약하지 않으면 빠져요. 네. 이런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그쵸. 근데 그건 뭐 진짜입니까? 아니면 그거는 사실 진짜인 경우도 있고 약간 영업적으로 이렇게 스킬을 넣으시는 분들도 있고 네. 진짜일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워낙 고객들을 많이 만나고 네. 고객들 뭐 한 분 한 분 다 소중할 테지만 네. 그래도 이 고객한테는 조금 더 좋은 매물, 조금 잘 해주고 싶다라는 그런 고객 유형도 있습니까? 아무래도 저희도 사람이다 보니까 말을 조금 예쁘게 해주시는 분들 예를 들면 뭐 본인 조건이 어렵다라는 거를 본인이 또 이제 인지를 하고 계세요. 요즘에는 또 워낙에 방을 많이 찾아보시니까 그래서 제가 뭐 주차도 되고 뭐 2층 이상이어야 되고 신축만 찾아서 방이 없는 건 알고 있는데 죄송하지만 조금만 더 이렇게 애써주세요. 제가 방을 꼭 좋은 데를 가고 싶어요. 이렇게 예쁘게 말해주시는 분들은 또 저희도 네 그럼 같이 열심히 구해드릴게요. 이런 열정도 생기는 것 같아요. 더 훨씬. 실례합니다. 잠시만요. 하세요. 오케이. 공인중개사가 뭐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취업을 해서 될 수는 있지만 네. 그래도 이런 조건들은 갖춰져야 된다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좀 끈기가 제일 필요한 것 같아요.
알았어. 알았어. 간다. 이런 걸 버텨낼 수 있는 끈기도. 맞습니다. 끈기. 네, 끈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방을 찾을 때도 고객의 조건이 어렵던지 쉽던지 간에 방은 분명히 존재를 하고 여기까지만 보여주고 말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네, 딱 봤는데 나는 이게 괜찮아. 근데 고객이 보셨을 때는 이것보다 조금 더 큰 방을 보고 싶은데라고 했을 때 없어요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도 조금 그래요? 한 개 더 볼까요? 제가 조금 더 찾아볼까요?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끈기가 제일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보통 이제 공인중개사분들은 임장을 다니시는데 네, 그렇죠. 임장이 뭐고 임장은 어떻게 다니는 겁니까? 임장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고객이 오기 전에 중개사가 먼저 가서 그 빈 집을 먼저 보는 거를 임장이라고 이제 보통 표현을 하는데, 고객하고 그냥 처음 간 집을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요. 아무래도 그래도 2번, 3번 갔던 집들을 먼저 보고 본인도 익숙해져야 설명하기도 좋고 고객한테 좀 더 많은 정보를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의 가장 중요한 일거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임장. 원래는 백화점에서 근무를 네, 맞아요. 하셨다가 공인중개사가 시험을 이제 합격을 하셔서 네. 이 길을 걷게 되신 건데, 뭐 백화점에서 어떤 일을 하셨던 거예요? 백화점에서 그 1층 화장품 코너인데 좀 명품 브랜드에 있었어요. 그래서 크림 하나에 막 200만 원씩 가는 그런 고가 브랜드에 있었어서 약간 그래도 백화점 VIP 되시는 손님들을 많이 응대를 했던 것 같아요. 갑자기 공인중개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셨어요? 이제 그 백화점이 일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좀 아침 일찍 가서 저녁 늦게까지 이제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그 시간 자체가 좀 나를 많이 소비한다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주변 인간관계도 많이 이제 형성하는데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조금 더 발전적인 일이 뭐가 있을까라고 해서 찾아본 직업이 공인중개사였던 것 같아요. 공부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나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특히 암기 과목 때 정말 울면서 공부를 했었어요. 암기가 너무 안 되는 거, 양이 많으니까. 그래서 지금 공인중개사 하신 지는 얼마나? 이제 횟수로는 4년 차고 이제 만 3년 됐어요. 해보시니까 네. 이 직업의 매력이라고 하면 뭐가 직업의 있을까요? 매력, 정체가 없습니다. 일단은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막 매너리즘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을 수가 없는 직업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뭔가 새롭고 맨날 다른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신선하고 그런 게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 단점을 꼽자면 뭐가 있어요? 단점은 아무래도 이제 방을 계속 보러 다니는 직업이기 때문에 겨울에도 나가야 되고 뭐 눈이 오던 비가 오던 계속 외근을 해야 되는 게 좀 체력적으로 힘든 면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게 단점이라면 단점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하면 네. 돈 많이 번다. 네.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쵸. 실제로 그렇습니까? 네, 실제로 소득이 꽤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뭐 한창 중개를 할 때 그래도 웬만한 대기업 정도 이상으로 벌었었고, 여잔데 이렇게 네, 결혼한 여자 입장에서 이렇게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직업도 흔치 않은 것 같아요. 이 직업은 되게 희한한 게 놀려고 마음 먹으면 정말 마음껏 놀 수 있고, 네, 바쁘려고 마음 먹으면 정말 집에도 저도 열심히 일하면 9시, 10시에 퇴근하는 날도 있을 정도로 바쁘려고 하면 일이 너무너무 많은 직업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본인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열심히 하는 분들은 그만큼 많이 쌓이기 때문에 급여를 많이 벌어 가시고, 나와서 손님 없네, 그냥 오늘 차나 마실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쌓이는 게 없으니까 그만큼 급여를 못 벌어 가시겠지. 네. 이 집토스 장점, 매력? 장점과 매력은, 장점은 이제 고객분들한테 워낙에 이미지 자체가 좋아요. 그만큼 이제 저희가 처음 집토스가 생겼을 때부터 이제 노력해온 결과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지점의 규모도 있기도 하고, 이제 고객분들이 방을 구하거나 가계약을 하거나 할 때도 그냥 계좌번호 딱 주고 입금하세요 이게 아니라, 저희는 이제 가계약 양식을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정식으로 작성을 해서 또 양측에 보내드리고 과정에서 녹취도 하고
조금 이제 고객분들이 모를 수 있는 부분까지 안전하게 먼저 점검하고 해드리다 보니까 좋은 이제 기억을 갖고 계신 분들이 또 2번, 3번도 구하러 오시고 추천도 많이 해주시고 하다 보니 집토스라는 회사 자체가 좀 이미지가 된 것 같아요. 이제 공인중개사로서 네. 앞으로 이제 지금 걸어온 길을 보다 더 많이 걸어가셔야 될 텐데 네. 톡 깨놓고 이 직업의 비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비전은 아주 미래가 창창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면은 지금 뭐 아는 분들 아시겠지만 부동산 관련해서 이제 좋지 않은 뉴스들이 더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점점 더 예민하게 이제 여러 가지를 파악을 하려고 노력을 하실 거고 고객분들도 뭐 유튜브라던가 뉴스라던가 그런 데서 정보들이 계속 많이 나오는데 그게 사실 맞는 말도 있지만 아닌 말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옳지 않은 정보들. 그런 거 사이에서 이게 진짠지 아닌지를 파악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전문가의 도움을 또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정보가 점점 더 넘치는 상황에서는 공인중개사가 훨씬 더 지금보다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